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친환경 벌레가 발견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11월 23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아프리카 케냐에서 주로 서식하는 레서 밀웜이 스티로폼의 주요 성분인 폴리스티렌을 분해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케냐 나이로비의 곤충생리학 생태학 국제센터 연구팀은 레서 밀웜이 플라스틱 분해 효소를 보유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밀웜은 딱정벌레목 거저릿과 곤충인 외미거저리의 유충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한 달 동안 밀웜의 폴리스티렌 분해 과정을 실험했습니다. 밀웜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폴리스티렌, 곡물 껍질, 폴리스티렌과 곡물 껍질 혼합물을 제공했으며 그 결과 혼합물을 섭취한 밀웜이 폴리스티렌만 먹은 그룹보다 효율적으로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동안 밀웜은 제공된 전체 폴리스티렌의 11.7%를 분해했으며 이는 플라스틱 분해 효율 향상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플라스틱을 분해한 밀웜의 소화기관에서는 특정 박테리아균이 다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연구를 이끈 파티아 하미스 박사는 밀웜이 효과적으로 플라스틱을 분해하려면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쓰레기 매립지에 밀웜을 방출하는 직접적인 방식보다는 박테리아 효소를 분리해 공장이나 매립지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박테리아가 다른 플라스틱 종류를 분해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는지 추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견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접근법으로 지속 가능성과 환경 보호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수리남 정부가 대규모 유전 개발 프로젝트의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1월 25일 수리남 대통령실은 찬드리 카퍼사드 산토키 대통령이 49주년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국민들이 향후 석유 로열티로 $750, 약 105만 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지분의 연이율 7%가 설정되며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 상품을 개발해 국민들과 미래의 이익을 나누겠다는 계획도 덧붙였습니다. 산토키 대통령은 천연자원을 국가의 재산으로 규정하고 이를 경제, 사회, 문화 발전에 사용한다는 헌법의 취지를 실현하는 정책이라며 유전 개발을 통해 국가 자산을 국민의 삶에 직접 연결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청년들에게는 적절한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리남은 풍부한 해상 원유 자원으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토탈 에너지는 수리남 해안에서 약 14조 7천억 원 규모의 유전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했으며 원유 생산은 2028년 시작될 예정입니다. 산토키 대통령은 자원 의존 국가들이 겪었던 네덜란드병 사례를 거론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균형 잡힌 경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병은 자원 의존으로 인한 단기적 호황 뒤 경제 전반의 침체를 의미하며 이를 막기 위한 정책적 준비를 강조한 것입니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현재 수리남 인구는 약 60만 명으로 20%가 빈곤층에 속합니다. 수리남은 네덜란드로부터 독립 이후 경제 정책 실패로 극빈국에 해당했지만 풍부한 광물 자원을 기반으로 중진국으로 도약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주요 수출품이던 보크사이트 광산이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영구 폐쇄되며 경제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번 유전 개발은 이러한 경제적 도전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유전 개발 프로젝트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인간의 신체는 단 한 개의 세포에서 시작해 약 3조 개의 세포로 분화되며 형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세포가 어떻게 다양한 장기로 변모하고 손상된 장기가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은 여전히 과학계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세포 내 분화의 역사를 기록하고 추적하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뉴욕타임스는 11월 25일 이와 관련된 연구 성과를 보도했습니다. 스위스 바젤대 알렉스 시어 박사 연구팀은
세포의 발달 과정을 DNA에 기록할 수 있는 유전자 조각을 삽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포가 특정 단백질을 생성하거나 장기로 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를 기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어 박사는 이 기술이 발전하면 인체 내 감시세포를 통해 건강 상태 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테면 3개월 전 바이러스 감염이나 7개월 전 중금속 노출과 같은 건강 문제의 원인을 세포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워싱턴대의 제이 샌듀어 박사는 이 기술을 두고 기존 생물학과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라며 강력한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한 세포 기록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그의 연구팀은 투명한 제브라피쉬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며 특정 유전자 옆에 식별 코드를 삽입하여 세포의 분화 역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삽입된 코드 유전자는 세대를 거듭해 후손의 유전자에도 동일하게 남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2016년 처음 발표된 이후 여러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현재 공동 연구를 통해 새로운 세대의 세포 기록기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공대의 마이클 엘로위츠 교수 연구팀은 세포를 파괴하지 않고 분화 역사를 읽어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반응을 활용해 세포 내 특정 코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거나 면역세포가 바이러스를 감지한 기록 또는 피부세포의 색소 생성 기록 등을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샌듀어 연구팀은 최근 DNA 타작이라 불리는 기술을 선보이며 세포의 DNA에 삽입된 식별 유전자 옆에 또 다른 식별 유전자를 추가적으로 삽입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이벤트와 세포의 분화 역사를 더욱 정교하게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러한 연구는 페트리 접시의 G세포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연구자들은 한 개의 수정란 세포가 100억 개로 분화된 성체 G의 모든 세포에 기록기를 장착하는 레코더 마우스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완성되면 세포 분화 및 발달 과정에서 작용하는 법칙을 규명하고 의학적 진단 및 치료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많은 지구촌 개벽 소식,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두시길 바랍니다.